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나라가 온통 불신과 혼란에 빠져 있고 편가르기 싸움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내 편을 가를 때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여 국민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집권 여당은 조국의 임명을 돕기 위해 국회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지난 2일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법과 절차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국회 유린 행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조국 수석에게 이런 웃지 못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만 가중시켰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웠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싸움만 부채질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들은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했고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고 말합니다. 여당 지도부도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강변합니다. 참으로 듣지 못할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임명 강행의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해명 자리가 국회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이런 무상식을 청와대가 범한다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도 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장외투쟁만 고집하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고 이것이 여당이 청문회를 건너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여의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원치 않고 조국의 장관 임명도 바란다 하는 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전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장관 부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나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해서는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발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국론의 분열을 막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거둘 수 있도록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이야 본인의 사퇴가 되겠지만 결심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0.04% 하락했습니다. 1965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수출입 물가 등 국민 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한 종합적인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도 마이너스 0.7%를 기록해서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소비 위축으로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과 투자, 소비 등 경제 전반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례가 우리나라에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제조업 능력이 12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7월 소매 판매액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 위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 선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 또한 교육 조건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진입을 막으려면 모든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러한 정책적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 이외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법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킨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업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철학으로 시장을 중시하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 최이배입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43조 원이 늘어나 513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출은 커지고 세수는 줄어 72조 원의 재정 적자가 생기고 정부는 이를 메꾸기 위해 60조 원의 빚을 지겠답니다. 바른미래당은 적자와 빚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낭비성,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재정개혁 등 지출 구조 조정을 강력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대로 된 재정개혁을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하는 개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려고 합니다. 향후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문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범난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난기념관 사업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 당시 군인까지 동원하여 스님 1,700명을 강제 연행 구금한 사건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범남기념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1,50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계사 일대의 사유지를 사들이고 기념관과 스님들의 치유시설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27억 원의 국가 예산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계사 일대는 서울 중심부로 인근 10층의 고층 건물 등이 있고 이를 매입하여 철거하는 등 토지 보상비가 막대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추진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현재 정부와 조계종도 최초의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올해 조계종이 보유한 부지의 기념관을 짓기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지 구입비 926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정부가 이미 구입한 부지는 조계종이 매입하여 부지 구입비를 정부가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업 변경에 동의하고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조계종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업, 부서별 유사 중복 사업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줄어든 예산을 슬그머니 올리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를 막겠습니다.
재정개혁 없는 재정 확대는 밑빠진 독의 혈세 붓기와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주무위원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청문회와 검찰 수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청문회 생략하고 검찰 수사 무시한 조국 임명 강행은 촛불정신 배신이고 권력 남용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정당 정치와 국회 운영의 규범을 무시한 초법적 행위였습니다. 지금껏 어느 후보자도 가져보지 못한 특권적 행위였습니다. 정치적 특권까지 타고난 듯한 제왕적 장관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국민 해명을 해야겠다는 조 후보자의 요청 한마디에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국회 장소를 빌려줬고 여당 대변인은 진행을 맡았습니다. 법과 제도를 초월한 것은 물론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도 부정하는 우픈 모습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국회 셀프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 내규 위반이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격입니다. 자기 변명과 이익을 위해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지키는 수문장인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또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의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르는 어설픈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한단 말입니까? 셀프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딸이 왜 의학전문 제1저자가 됐는지, 어떻게 명문대에 진학했는지, 신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거금 15억 원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조카가 무엇을 하는지, 왜 전지 사업을 했는지, 왜 외국으로 출국했는지 전부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던 소크라테스가 조국 후보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해명이 됐다고 우겼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 딸의 그 아빠답다. 딸은 시험도 안 보고 명문대에 진학했는데 아빠는 청문회도 안 거치고 장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조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 수준이고 촛불 시민들의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청문회도 없이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께서는 이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초법적 권력 행사이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 왜 청문회를 회피합니까? 이미 만신창이가 된 국회의 기능을 쓰레기통에 쳐넣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진영 대결과 편가르기에 매몰되어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의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청문회 절차도 생략하고 검찰 수사도 무시한 채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자 대통령 권력의 남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한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위선의 아이콘 조국 지명을 철회하여 주권자의 권한 위임에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의 시간이 왔습니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조국이 아닌
윤석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후보자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진짜 출발입니다. 검찰개혁의 시금석은 돈 많은 범죄자들을, 권력 있는 범법자들을 가차없이 단죄할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사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국 후보자 운명은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조국 후보자의 시간은 갔습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공정의 대명사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불순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회방 놓거나 검찰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도 검찰 수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검찰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 일각의 특검 주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겠습니다. 엄정한 검찰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입니다. 수사 도중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문 대통령의 노골적 압박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걸었던 불행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후보자를 검찰 수사 종결 전에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 정치적으로 심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날릴지도 모릅니다. 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속으로 웃을 일입니다만 나라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있으면 지금은 될 일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선거법 개정도, 민생국회도 조국 후보자가 있으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조국 후보자는 정부를 식물정부로 만들고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고 나라를 갈등과 분열의 아수라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조국 후보자 장관 지명을 어서 빨리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당내 문제가 아닌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 과정을 통해 영어 논문의 제1저자 자격을 갖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에 따른 장학금 수령이 있어서 매우 특별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두 학기를 다니면서 조 후보자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교회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연속으로 전액장학금 802만 원을 받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두 차례나 유급을 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민주당의 특혜로 마련된 셀프 해명수에서 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분개하는 이유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입 제도를 개편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2017년과 작년 사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발표, 즉 대입 제도 개편 1년 이후에 공론화 끝에
정시 30% 이상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입시제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시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그 틈에 보통 가정의 학생들이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은 대입제도가 아니라 조국 임명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입, 대입, 특별전형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재학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장애나 지체가 있는 학생, 농어촌, 도서 벽지의 학생 등을 별도의 전형으로 혹은 정원외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례 전형이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일부 계층 학생들이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에 수월하게 진학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으로 정원의 2%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해외에 이주한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잠시 귀국하여 단기 속성으로 SAT 학원을 다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입, 대입, 특례 전형을 점검하고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교육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2배 정책위 의장과 함께 잠시 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당대표실 이 자리죠. 교육 입시제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학 입시제도 혁신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봉 예, 너무 이제 제가 좀 화가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그 문제를 보면서 그 386 민주화 세대 일부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회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동안 보수 세력들이 쌓아놓은 적폐와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 기득권과 우파 기득권이 공모하고 있는 불공정 시스템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암덩어리로 커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더 늦기 전에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하고 이것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이 만일에 조국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TF팀에서도 함께 적극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발언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